관객분들 여기 오신 인계서울 강서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바시사청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술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 통해서 옆에 계신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강서 청년 예술 찾기라는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어요. 이 인터뷰들은 저쪽 뒤쪽에 보시면 책자로 만들어져 있고 강서 인계서울 유튜브에도 다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님들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글을 쓰고 있는 박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각예술가 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기획자로 전시회를 만들고 있고요. 연희동의 미학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저쪽에도 있어서 이거 짧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 길게 소개를 해볼게요. 네, 작가님들 지금까지 어떤 작업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더 길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마이크 주셨으니까. 네, 저는 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미학관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 내부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제가 기획한 전시를 외부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 겸 전시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수원의 111CM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마침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본의아니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런 전시, 시적절한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제가 원하는 혹은 공부하고 있는 리서치를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저러 전시를 만들면서 이제 다른 시각예술 작가, 다른 작가분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책을 만들거나 또 뭐 가끔 문의나 요청이 오면 특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평면 회화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세상과 어떤 삶의 모습을 좀 연극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평면 회화를 마치 시나리오처럼 여기면서 어떤 설치나 뭐 영상이나 뭐 다른 장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도 한데 사실 오늘 이 대담에서 하게 될 얘기는 저는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는 제가 지금 작업 활동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10년 전부터 인천에 있는 동인천에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레지던시 스튜디오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인천에서 뭔가 어떤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거나 뭔가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이야기를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요. 물론 이게 주업은 아니고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협업 창작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학술 포럼 같은 걸 기획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은 저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관련된 각 장르별 평론가와 작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기획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신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스트트레이너 그리고 바디 포지티브 활동가 그리고 영화평론가 작가 이런 식으로 각계 사람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에 좀 일별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준비 중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평론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올바르게 집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 경계 바깥을 상상하는 작업들을 좀 찾아보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서구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셨나요? 네. 저희 지금 강서구가 문화재단이 없고
활동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청이랑 지금 올해 4년째 개선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강서구의 청년 예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 한 작가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렇게 네 작가님들 모시고 같이 올해 청년 예술인 찾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서구 현안, 문화예술 현안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강서구에는 어떤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재단이나 문화원은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인천에서의 어떤 사례들은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1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술로 사업 통해서 바라본 강서구 문화예술 어떻게 보셨는지 좀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저희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것도 제가 먼저 해요. 제가 외부 기획 전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외부 기획 전시를 하다 보면 물론 미학관 내부 전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1년의 시간 중에 그 전시가 실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원 사업 없이는 예술가가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많은 제한에 걸리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 지원 사업을 제가 겪게 된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강서구에서 이번에 여러 이야기들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나누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강서구 내 지역 내에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이 융통되고 있느냐 혹은 활성화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사실 좀 처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저도 이번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이런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된 저의 개인적인 느낀 점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강서구 특유의 어떤 지역색을 찾기도 조금 어렵고 더군다나 거기에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이라던가 그런 방향들을 찾는 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항상 뭔가 왜 여기만 이렇게 없지? 라는 결론으로 마치 깔때기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매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 다시서점의 대표님의 가진 어떤 생각이셨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에도 너무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였지만 그런 점에서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협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1년 동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인천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때 시기를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강서의 지금 상황이랑 그 제가 인천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던 그게 2015년쯤이에요. 거의 약간 지금 10년 정도 되는데 유사하지만 좀 다른 점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인천에는 인천문화재단이 있죠. 그리고 인천 아트플랫폼이라는 기관이 생겨서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시랑 이제 예술가들이 좀 구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재단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약간 차이라고 하면 유사점이라고 하면 인프라가 그 당시에도 인천에는 예술 인프라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이 지어진 지가 5년 된 기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사실 그때도 인천 지역에서 그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시립미술관이 아직 없어요. 지금 그 건립이 이제 추진이 돼서 이제 건축이 들어갈 예정인데 굉장히 늦은 거죠. 모든 전국에서도 그 도시 안에서 미술관이 없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후발주자로 지금 미술관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것도 지금 10년, 제가 그 이후에도 한 문화재단이 도입되고 플랫폼이 생기고 인천아트 플랫폼이 유사미술관으로 기능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한 15년이 지나서 지금 건립 추진이 돼서 2030년쯤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강사랑 지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없다. 그렇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암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인천미술관, 시립미술관 건립 과정 중에서도 지금 많은 포럼을 하고 있는데, 또 후발 주자인 만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좀 더 나아진 어떤 기능이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늦은 만큼 더 좋은, 더 나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로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알아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서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편이니까요. 청년 작가들이 많이 산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거기 지대가 낮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가 서울로서의 접근성을 마지막으로 확보하면서 그나마 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자취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작가들이 많이 살거든요. 강서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거시적인 이야기는 두 작가님이 많이 잘 해주셨고, 좀 이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현재 한국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등록증처럼 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재단들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술가다 아니다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청년 작가들이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전시를 하든 책을 내든 해야 되는데, 전시 공간 같은 거에 한정해서 봤을 때도 조금 독립공간처럼 유기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졸업 전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건 혹은 자기가 포함된 그룹전을 하든 2인전을 하든 단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유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경험을 쌓고 그걸 등록을 하고 더 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역 내에 그런 독립 공간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걸 어디다 지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어디를 뿌려줄 만한 공간이 그 지원기관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이 생기기도 힘들고, 그런 악순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하나의 예산, 문화 예산 같은 걸 1차적으로 수령해서 그걸 이제 분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현재 강서구가 애석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흩뿌려지고 있는 거고, 흩뿌려지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기보다 정보에 밝은 사람이나 네트워크가 있는 굳건한 사람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생기는 경우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도 물론 늦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늦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 25개 가치구가 있는데 25개 가치구 중에서 3군데가 지금 문화재단이었고요. 용산 서대문구, 강서구 이렇게 3군데가 없는데 용산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전임 구청장님이 될 때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금방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지 않고 문화재단의 역할을 하는 문화원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버려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이나 재단은 법이 달라서 예산을 받아오는 방식도 다르고 금액의 차이도 크거든요. 근데 지금 강서구는 이제 문화원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서서 지금 작가님들이 미시적인 관점이나 좀 큰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다 다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고 한데 지금까지 경험한 예술가를 위한 지역 인프라와 정책이 있다면 그 경험해 보신 지역 인프라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에서만 자란 작가들이나 청년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정책이나 인프라를 인식을 못하고 있고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뭔가 낮춰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가님들 중에서 자력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축복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작가들의 그 작업 루틴이 지원 사업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지금이 되게 공모가 낮고 한 올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대부분 이제 공모들이 나고 내고 막 그래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공모가 나서 한 2월쯤 발표가 나죠. 그게 아마 1년 중에 제일 큰 이벤트일 겁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작가들한테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사업들도 인천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월마다 200만 원씩 주는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인천대단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이런 청년 공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좀 작가들이 유기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실험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일단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기획을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작가들이 이제 뭐 정산하는 것도 배우고 용처와 카테고리와 술 사 먹어 만든다는 걸 배우고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 고향과 인천에 살아봤는데 서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은 워낙 경쟁이 빡세긴 하지만 거기서 참여해본 바가 있어도 작가들이 계속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수령을 하고 떨어져보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좀 사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격리된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약간 미진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강서구에도 아마 이런 류의 정책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원래 예술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곧 생길 강서 쪽의 문화재단에서 작가님들에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긴다면 지금과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해볼 수 있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 활동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제가 누렸던 인프라를 진짜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좀 인천한테 플랫폼을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저희 그 스튜디오 지원 사업 지원 제도의 첫 그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 정치를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뭐 사업권 위주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많이 있지만 서울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고 말씀해주신 서울문화재단 그러니까 규격화된 제도에 저희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 초창기에 있는 신진 작가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시기를 거쳤고 15년도에 제가 레지던시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인프라라고 하면 저는 그때 그 기반에 있어서 같이 입주한 작가들과 교류를 한달지 그 이전에 입주하셨던 작가님들이 또 그 주변에 많이 또 분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기관이랑 연계되면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제도에 어디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큰 인프라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제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 뭔가 예술가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인프라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지금도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장르 실험이랄지 말씀해주신 대로 빠르게 뭔가 기획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기획한 것에 빠르게 제가 투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해본달지 아니면 제가 기획을 해본달지 소규모라도 실험을 해본달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장르 실험 거의 다 사실 인천에서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그게 또 두 번째 인프라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자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내년에 그 인천에 그 인천미술 올해 작가라는 제도가 생겨서 거기 청년 작가로 제가 선정이 돼서 다시 인천학교를 보내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수상을 하게 되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15년도에 그때 입주를 해서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뭔가 신진 작가로서 시작은 했는데 이제 정말 전면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그 기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그 기관이 아니었다면 또 방법은 있었겠지만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1년 동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이 지금 저의 10년의 작업을 또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역일수록 뭔가 인큐베이팅이 굉장히 또 중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인큐베이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나서 또 제가 개진된 어떤 활동을 하는 또 시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질문 주신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갑자기 지역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뽑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울 내에서는 그게 이제 서울 바깥에 이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편차는 점점점 증명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서울 내에서도 어떤 그 편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편차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어느 곳 같은 데는 뭐 공연이 조금 더 특출나게 되어 있다던가 또 어느 곳은 실험이 조금 더 지원이 빵빵하게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문화재단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지역이 갑자기 막 살아나거나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폭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강서구에 문화재단이 없다는 게 꽤 많은
이렇게 저희가 매번 만나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매번 마주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였어요. 왜 문화재단이 없나? 이게 왜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그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을 일부 하거나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문화재단이라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지원을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들이 계속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서구는 그런 기반이 아예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강서구에서 태어나고 강서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 작가들이 여기 할 게 없네?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또 강서구에서는 왜 이게 없어? 라는 허공뿐인 질문과 답변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악순환인데요. 악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서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청년 예술가들을 어떻게 강서구 내에서 조금이라도 묶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영재 작가님이 인프라 얘기를 계속 좀 강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네트워킹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작가들이 좀 외로울 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실험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기도 해요. 단순히 한순간에 막 뿅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곳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쨌든 청년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요새 전시공간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있는 전시공간이 밀집된 곳만 해도 뭐 을지로도 있고 물레 너무너무 많은데 강서구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전시공간이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것도 사실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어쨌든 서울권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여기 좀 찾아보니까 별게 없네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계속 뭔가 공허한 질문들만 남게 되는 곳으로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청년이라는 단어는 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데요.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들겠죠. 힘든데 그거 뭐 다들 근데 그 문화 지역 내에서의 어떤 문화의 활성화라던가 어느 한 작가가 계속 뭐 10년, 20년 작업을 지속하는 거라던가 모든 영역에서 처음은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혹은 아무런 지원이 없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주변에서 얼만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는 주변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만들어둬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제의하고 건의해야 돼요. 문화재단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럴 때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뭔가 계속 두드려야 되고 계속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있어야 그게 좋게 나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강서구도 뭔가 계속 청년 작가들이 이탈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이고 그러지 않으려면 청년 작가들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스스로 좀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서도 서울이라고 하니까 서울이니까 근데 오히려 더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이런 문제가 더 주의되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 네트워크나 문화 거점 왜 필요할까? 지금 미학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미학관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거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강조해요? 지금 더 세게? 거점은 그 지역에서도 필요하지만 예술가 개인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좀 염세적이고 약간 회의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 모인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어? 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들을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오히려 오픈하고 운영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사실 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하는 거가 강했는데 막상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점점 더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떤 공익으로서 운영되거나 그런 이미지가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한다면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물론 개인 사업자에다가 자영업자이지만 그 공간에 거쳐간 사람들, 그 공간에서 전시한 사람들, 거기에 방문해준 사람들, 그리고 이 공간을 생각해서 전시를 고려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온전히 제 개인의 소유물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거점이 되는 장소, 공간 그런 곳에서 가져야 될 어떤 사명감이라는 거창한 단어라기보다는 좀 약간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고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작가들이 막연하게 전시를 하고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 경우는 요새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야 그랬겠지만 요새는 그런 경우는 정말 별로 없고 지원 사업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어쨌든 요새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공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규모의 전시 공간들에서도 나름의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뭐 큰 지원까지는 안 되지만 전시공간 지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분포돼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기획사업들, 지원사업들이죠. 지원 사업들 그런 데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그리고 이런 작은 전시공간에서 하는 전시공간 지원 이거 사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전시공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작가들이 어쨌든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그것도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라도 어쨌든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네트워킹 하면 좋지 않아요?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하면 할수록 이 사람과 혹은 이 작가와 또 이 선생님과 이 기획자와 이들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네트워킹의 제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저 생각에 내가 동의하고 저 의견에 어떤 힘을 보태줄 수 있다. 라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동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지속하는 데에는 예상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이 네트워킹 거점에 관련된 거였죠. 거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로 뭐 제가 경험했던 뭐 문화재단, 인주문화재단, 인수아트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는 아까 많이 했던 것 같고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저기 이슬비 대표님이랑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뭐 알아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고 몰라도 알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또 지나와서 보니 참 여기에서 지나와서 보니라고 생각한 게 진짜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입주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인천의 예술인분들 그게 네트워킹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점이 생긴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킹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일단 거점이 있으면 그런 네트워킹의 어떤 구심점을 포함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 거점의 기관에 또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그 작가님들과 그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순간에 저도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또 되게 중요했던 건 그분 그 예술가들과 함께 그 기관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뭔가 그분들의 어떤 필요사항이랄지 우리가 개선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협력이 잘 됐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습자지처럼 얇게 쌓여지는 어떤 인프라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그 시기를 즐겁게 보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인천 지역 작가로만 한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활동과 함께 하면서 그 이제 재단에서 만들어진 지원 사업도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인천에 바로 그 지원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이나 기관들 보면 그 지역의 관계를 짓거든요. 지역민이랄지 연고지랄지. 근데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주변 지역에도 다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강서구랑 인천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 인접성이 너무나 높고 그 인접성으로만 보면 그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 그 주변에 있는 작가들도 많이 유입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주제면에서도 뭔가 지역 그 사업하면은 그 지역의 그 말 그대로 그 이름에 집중한 지역에 집중한 인천, 서울, 강서 해가지고 그 주제 카테고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그 사업이. 그러면서 거기 인프라가 좀 더 청년치, 저도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어떤 제도화된 어떤 규격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저는 그 네트워킹과 거점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건 요 맥락돌로에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그분들이 그 네트워킹이 열려 있었어요. 저도 그냥 인천에 살아도 인천에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인천에 아는 예술가들도 없었고. 근데 그냥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작품들을 교류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하면서 저를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사실 그 일종의 개척자 분들이 저를 같이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력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역수록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그 강서 이 활동을 하면서 강서 지역 작가님들이랑 예술가분들이랑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아까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중에 그 이사각 스튜디오 박현주 작가님이랑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없는데도 왜 이런 활동을 하시냐 물어보니까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다. 개척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저도 지나고 와서 보니 그때 그 네트워킹이 같이 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서 지금 보니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지켜보고 온 거죠. 아까 디렉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술 관련 분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어떤 시간을 겪고 가느냐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네트워킹은 서로의 성장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 이후에 더 멀리 봤을 때도 개개인 아니면 단체, 지역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그 청작공간 인천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역시도 인천문화재단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3군데 정도의 공간을, 유휴 공간에 작가들을 작업실을 확보를 하게 해주고 월세를 포함한 활동 프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역시 5년 운영기후 망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많이 문화가 활성화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천 그 지역青포동이었는데요. 거기에 오는 이유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러 온다기보다는 닭강정 먹으러 많이 옵니다. 닭강정이라도 먹으러 오는 게 어딘가 싶긴 하지만요. 근데 그 공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쓸 때처럼 뭐 양쪽으로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당연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거기 참여하는 작가들끼리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 작업의 첫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격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런 공간들에 방문해서 자신의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이미 그 공간을 확보한 이 기성 작가들이 최대한 도와주고 돈도 안 들었으니까요. 최대한 도와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방식까지도 성과로 내적 부분과 성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트워킹이랑 한번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비유해보자면 한 방에 뭔가 찾아주는 코인은 아니고 한 2, 3년 뒤에 찾는 이금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 파티를 해도 몇 달만 성과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알고 지낸 사람 중에 누군가는 2년, 3년 뒤에 뭔가를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어색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가들이 모였을 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임의적으로라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선정되면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결과 성과 보고회를 하기도 하죠. 보고서 쓰기 귀찮지만 결과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계속 타인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비슷한 작업을 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업은 어차피 고독하게 혼자 하는 거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또 누군가와 대화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의 생각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경험들은 꽤 흥미롭습니다. 안 맞는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나와 더 결합됐을 때 흥미로운 방식으로 발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서점도 그렇고 여러 거점 공간들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는 그게 막 100명, 200명 모이냐 국회의원들처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뭐 그래서 행사하면 100명 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할 말은 없지만
10명이 온다고 해도 5명이 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뭔가 시너지가 발생했으면 그 성공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믿는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사실은 조금 당장 어떻게 효과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 작가와 그 네트워킹에 포함된 사람들 안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한 영향력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청년이라는 단어나 네트워크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에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건 그동안 많이 그 단어에 착취를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강서구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강서구 이런 단어들도 좀 꺼려지실 수 있지만 강서구 문화예술 생태계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얘기 나온 것만 종합을 해봐도 거점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 명명백백하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재단이 없으니까 그것도 투명하지 않겠죠.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점이라던가 예산을 투영해서 어떤 공간들이 생기고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전시 공간들이 생기고 어떤 네트워킹이 생겼을 때 인프라가 돼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다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강서구 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뾰족한 어떤 인프라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거점 기대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러니까 계속 다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강서구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작가들을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추상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산도 없고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거점도 없고 청년 예술가들이 이 안에 얼만큼 거주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주변에 청년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그들과 함께 뭔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보 공유라는 게 생길 테고 그게 이제 일종의 네트워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다들 강서구에서 뭘 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야 이거를 서울문화재단 푸는데 썸니가 되겠죠. 계속 이탈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단추가 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다시서점 같은 곳이 강서구에 있다는 게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각 스튜디오 강서구에 있다는 게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청년 예술가들 이제 막 발돋움을 시작하는 작가들을 계속 끌어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개인의 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시서점이나 이사각 스튜디오나 뭐 이런 다른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열고 여기서 뭐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뭐 만남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영역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들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박지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뭔가 이제 계속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좀 남는 게 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화재단 먼저 생겨야 되는 거. 네,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좀 어려운데요, 질문이. 만날 수 있는 모임들, 소규모 모임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작업을 계속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필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다 필요한데 일단 뭐 공식적인 어떤 그 기관에 대해서 그게 설립이 되는 거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뭐 인천도 그랬을 것이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건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강서구의 또 특징이기도 할 텐데 서울 안에 있는 혹하는 곳이면서도 또 예술적인 인프라는 소외가 돼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입지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이게 인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또 서울이랑 인접을 해서 서울로 가면 되는데 왜 인천에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필요에 대해서 왜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왜는 다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나중에 든 생각은 필요하지. 왜 필요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그 근거들이 다 소외가 돼.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왜 필요해 그 왜의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기보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어디 인접성이나 어떤 편의성 때문에 그게 소외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또 이곳에는 어느 곳이나 예술인들이 있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왜라는 어떤 근거에 너무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일단 강서에는 시급하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저희는 예술인들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예술적인 방법을 또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공론화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은 없다 뿐이지 굉장히 여기는 저는 그 시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인프라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천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들이 유휴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부터 뭔가 예술인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사실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관이 생기기 이전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서에서는 많이 필요하고 그게 다방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포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전시나 어떤 이런 발표 같은 게 꼭 어떤 공식적인 장소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편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시점을 좀 바꾼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좀 찾아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강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수혜를 받은 제도이기도 하고 좀 찾아보니까 내년 1월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지금 시행할 것으로 시행령 나온 제도가 있는데요. 군에 거주하는 청년 작가들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지금 강원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된 이유는 청년 네트워크 같은 그러니까 구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도의 사람들이 그걸 건의해서 통과시킨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송도 주민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문화 도시라는 걸 알리고 싶으니까 그 동의를 했던 거죠. 우리 돈으로 송도 근처에 거주하는 청년 작가들에게 작업을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거를 전시를 해서 문화도시 되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춘천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작가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많지 않으실 거겠지만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제안들이 있고 당연히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산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기록이 남거든요. 이게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청년 작가들이 모여서 이런 제안을 했었고 이게 왜 안 됐다라는 게 근거가 남거든요. 그럼 추후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기관이나 제도가 본격화될 때 그런 것들이 참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 네트워크 활동을 해봤는데 귀찮아요. 엄청 귀찮고 돈도 안 줍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제안을 했다는 걸 기록에 남길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단들이 저 같은 경우 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재단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없으니까 강서구청이 답변해야겠죠. 강서구청 문화과가 답변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아마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 강서구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활동을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왜 없지라고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개인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그 부정 같은 거에 그 건의할 수 있는 루트들을 찾아보시고 강서구로 제가 알기로 청년 네트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예술 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당장 재단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이 동네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남동이랑 홍문동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제가 최근에 만난 젊은 작가들한테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가라고. 나가서 보고 오면 더 확연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단이든 다른 지역에는 그 중간 지원조직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 다른 작가님들도 계속 목에 걸리는 게 사실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이라는 틀을 넘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지 후배 예술가들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언이나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역이라는 틀이 생기는 이유는 그 각 지역 재단의 지원 근거가 그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천구민, 인천 안에 있는 부평문화재단은 부평구민,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꽤 많이 혜택을 받았던 인천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연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사업 혜택을 줬다고 구의회에서 감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년도의 문화예산이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연수문화재단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축제 같은 거, 드론 축제나 그런 거를 하는 지원기관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게 틀이 생기는 이유는 그 지원 사업에 나오는 그 예산이 국민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작가 한 명이 그걸 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지 말할 수는 없고 좀 우회하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저 이슬비 디렉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니까 인천 주민인 제가 인천문화재단의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인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인천 주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타 지역과 교류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예 부산같이 멀리 있는 지역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교류 사업을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기관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애증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류 사업 같은 거 하는데 좀 경직돼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 작가 한 명이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아이디어를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킹 타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어떻게 교류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서울에도 유출되는 것 같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이 없다면 지워진 틀 안에서 최대한 그 바깥의 우회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열외되어 있는 지역의 작가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대놓고 팝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그 서류상으로는 그게 원하지 않게 보이는 것.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조금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라는 단어, 지역, 제가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 때문에 올해 정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긴 했어요. 저도 그 인천 시립미술관 포럼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인천 시립미술관에서도 그 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대두가 또 됐고요. 근데 사실 서울을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좀 화가 나는 단어거든요. 왜 서울이 아니면 다 지역인가? 근데 사실 강서구는 서울 안에 있는데 왜 또 여긴 지역이 되느냐? 저는 그 지역이라는 말이 뭔가 소외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지역이라는 말이 그 로컬이라는 그 용어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이 되다 보니 지역이라고 돼버리는데 그 향도성에 대한 얘기로만 너무 집중이 된 느낌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중앙이 있으면 그거를 탈중앙화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로컬인데 그냥 번역이 되면서 향토성이 있는 지역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뭔가 지역이라는 곳에서 지역적인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경계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 이런 그 지역 안에서 지역이라는 카테고리로 갇히는 순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저는 생각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예술 문화사업 인천에서 진행된 거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 지원 그것도 다행히도 인천 지역민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인천에 관련된 지역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거나 컨텐츠 자체가 만들어내는 작품 자체가 인천에 관련된 무엇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렇게 그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외적으로 재밌게 풀어봤냐면 그 지원 사업의 모든 예술인들이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를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짧게 PT를 다 같이 한 공간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작업을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예술인들이 네트워킹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시점은 자신의 작품을 교류했을 때 네트워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작품의 사업의 선정 과정을 작가들이 스스로 같이 어떤 투표를 하는 선정 과정을 가졌어요. 심사위원이 뽑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공정성을 띄어야 되는 어중간한 무언가로 뽑은 게 아니라 작가들이 스스로 선정을 했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사례가 뭐였었냐면 어떤 분이 퀴어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 퀴어가 인천이란 주제랑 뭐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인천광역시 로고 하나 넣어줬다.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어야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우회적인 방법도 저는 너무 좋은 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지역이 지역에 너무 카테고라이징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무언가 중앙에서 뭔가 탈중앙화된 무엇으로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규격화된 것에 벗어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뭔가 그런 새로운 거를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색깔이라는 것도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게, 왜냐면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 외의 지역에서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시는 이제 좀 덜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제가 요새 그냥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통했어요 라는 조언을 제가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대신 그에 대한 대체된 답변으로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인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인천에서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 인천문화재단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인천 연고가 있는 거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 연고자들도 인천문화재단에 지원을 할 수 있게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부터는 인천 연고자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박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 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넓게 보면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을 해외로 교류가 외에 해외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거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역에서 전시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답변은 저도 지금 궁리 중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들에 약간 제가 좀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수원에서 전시했었는데,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표현도 사실 좀 잘못된 건데요. 서울을 벗어날수록 다른 전시 공간들도 많고, 이 공간에서 어떤 잘 나올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다 서울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에 좀 피로감을 느껴서 벗어난 다른 곳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인천도 막혔으니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은 강서구 내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게 있고 저게 있고 한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불만족 사항들이 생겨날 텐데, 그럼 그게 그냥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불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문화예술계 안에 속한 일원으로서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원활하게 내가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에 저도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 멘트 해요, 제가?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되게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가들에게 네트워킹이 꽤나 중요한데,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전시장 오프닝 가가지고 인사하고 눈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하는 게, 코인처럼 단순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적금이나 예금처럼 몇 년 뒤에 만기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굉장히 동의해요. 그래서 동료를 만드는 게 제일,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어떤 동료를 만들게 되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부탁하는 건 나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몇몇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적으로 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생각에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소화할 수 있다면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는 너의 그 행동들을 지지하는 방법에 시간을 쓸 수 있어 라고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저는 좀 건강한 네트워킹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무언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혹은 아까 가시서점에서 강서구 내에서 문화예술이 없어, 문화예술 기관이 없어,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가 너무 없어,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별로 안 친하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부분은 제가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게 좀 건강한 네트워킹의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 바쁘신 분들 오셔서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받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다 자기소개를 짧게 하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그 예술하는 사람이 그런 지원 사업 제도 말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어떤 그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좀 영리적인 활동을 또 별개로 하고 계시는지, 약간 이게 궁금했고, 하고 계신다면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긴 한데 각자 약간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꾸 머리 떨리네요. 네, 영리적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지원 사업만으로 생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계실 텐데 그런 분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지원자가 일거에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액수의 지원 사업 같은 건 문학 쪽에 좀 많거든요. 문학이랑 시각 쪽에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전시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를 받는다 그래도 기획자 몫으로 돌아가는 인건비가 10% 15% 이상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계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문학에서 좀 큰 사이즈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천, 3천 정도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게 한번 되면 뭐 1년 생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영리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각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제 주변 사람들은 포스터 디자인 같은 걸 사업자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포스터 디자인이나 뭐 웹자거나 그런 영리적인 산업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병행하시거나, 문학 하시는 분들 중에 출판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뭐 시를 엄청 많이 파신 유희경 씨 같은 경우도 출판사 직원이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같은 경우 좀 유행하는데 설민석 씨가 뭐 고전 같은 걸 막 유튜브로 강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책을 읽어보라고 다이제스트판으로 된 책들이 있대요. 기성 작가들한테 그걸 다이제스트 작업을 의뢰한다던가 그런 류의 부수적인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지원 사업으로 1년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글을 가끔이지만 영화에 대한 글을 쓰니까요. 인문 강의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인문 강의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알아보기도 하고, 뭐 정말 슬픈 얘기지만 연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관경 노동을 하기도 하죠.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흥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쿠팡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연극 같은 경우가 더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좀 취약하게 생각해야 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연극일 텐데요. 어쨌든 영리적인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 지원만으로 하겠다라고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건 조금 어려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돈 못 버는 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두려워한다던가 예술가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불태우는 창작 활동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술을 둘러싸는 건 행정의 세계잖아요. 저작권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계약서도 외국어예요. 김영환 선생님 말을 인용해보면 계약서는 외국어입니다. 저작권 서류도 외국어예요. 그걸 내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돈이란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술의 부수적인 방향에 돈이 걸려 있는 거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자신의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행위 속에서 자신이 훼손되지 않게 방어하기 위한 법적 지식들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미가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네. 영리적인 그 활동은요, 지금 뭐 작업을 제가 시작했던 지난 15년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반전사가 있는데, 뭐 사실 처음에는 미술학원 강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일도 했다가 뭐 다른 알바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 작업이랑 분리가 된 일을 하면서 저도 경제적인 어떤 영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사실 이 예술고 사업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술 8인 지원 사업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기점으로 제가 좀 그 영리 활동들을 좀 달라졌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부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작업을 하면서 왜 작업으로 내가 돈벌이를 왜 못하고 있지? 근데 그게 왜 화가 났냐면 그게 너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예술이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게 좀 화가 났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도 뭐 지원서에 예술이 막 돈이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제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미술학원에서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이렇게 저희 회학과 가면 저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저 나중에 더 킹받았던 게 옆에 있는 애가 조용히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하고 싶으신 거 하셔서 회학과 가시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슬펐어요. 그때 되게 저도 야 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막 내가 쫄아났어. 그러면서 사실 좀 분노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사실 저는 그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감히 너가 좋아하는 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 그거를 나중에 그 친구한테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작품으로 뭔가 이제 경제적인 저희 보탬이 된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올해부터 뭔가 그게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그런 번외적인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계기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지원 사업이나 이런 예술로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사업 같은 거 대부분이 지금 사실 좀 이것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인들을 자꾸 교육을 하게 해요. 부업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 능력으로 뭔가 돈벌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물론 저도 지나가 보니까 그러면서 제 능력이 뭔가 경험이나 능력이 만들어진 것도 있었지만 사실 피로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술로 사업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으로 투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거고 다른 부업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이 좀 서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저의 작품으로 뭔가 그 보탬이 되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제 혼자서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알고 지냈던 사이든 몰랐던 사이든 같이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이것도 서로 무슨 비즈니스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분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킹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서로 어느 시점에서는 그 성장한 시점에서 같이 확장하고 도움을 서로 가치를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예술로 사업을 저도 거쳐오면서 많은 네트워킹을 동료들을 만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작품으로 뭔가 어떤 활동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이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게 저 혼자 된 게 절대 아니라 그랬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성장하는 좋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같이 성장하는 동료 그리고 내가 내 예술인으로서의 요즘에는 그냥 어디 대출받으러 가도 직업 뭐예요? 예술인입니다. 이거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기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네, 그게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들과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같이 활동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셔가지고 사실 제가 먼저 돈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먼저 선방을 쳐가지고 네 돈입니다. 제일 중요한 제 인생의 가치라고 한다면 돈 되는 거 다 하고요. 네. 기획자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뭐 예술가 작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획자인 거죠. 그래서 전시 기획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독립을 하고 미학관을 열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건데 네. 불행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학관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월급이라는 체제에서 벗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된 건 맞아요. 지원 사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 좋게도 저는 미술 외에 다른 걸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다른 박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걸 병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원 사업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기는 한데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원 사업만으로 먹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간혹 상업 쪽에서 굉장히 밝은 분이 지원 사업으로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도 좀 촘촘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원 사업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갖춰졌다는 가정 아래 지원 사업에도 어떤 변별력을 좀 차려야 되는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 사업 안으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계시죠.